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재산이라며 부지런히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참 많은 것을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도 정 때문에 사람 둘이상이라는 말로 버겁고 불편한 관계들도 꾹 참고 이어갔죠. 하지만 문득 돌아보면 그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은 어디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평생 이어온 이 정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네 삶에서 정은 참 따뜻하고 소중한 가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밥 한 끼 나눠 먹고 어려울 때 말없이 손잡아 주는 것이 정이었죠. 하지만 그 정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원치 않는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아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을수록 이런 불필요한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더욱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돋보기로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나를 지치게 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정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고민은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우리가 겪는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김수연 작가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는 용기를 건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기보다 진정으로 나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죠. 또한 이평 작가님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와 같은 책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단단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인간관계를 재정의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관계 정리 상자 개념을 제시한 호라우치 야스타카 작가님의 인생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주는 관계 심리학은 우리에게 삶의 후반부를 더욱 홀가분하게 보낼 통찰을 줍니다. 이 책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평생을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유지할 필요 없는 관계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남은 귀한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쓰고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차가운 의미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다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은 이처럼 정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불필요한 관계 속에서 지쳐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합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이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님을, 그리고 이제라도 당신의 남은 삶을 오롯이 당신답게 채워나갈 용기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제 삶은 끝없이 울리는 전화 벨소리와 예고 없는 방문객의 초인종 소리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것이 인연이라 믿으며 부지런히 관계를 맺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천륜이다라는 옛말처럼 한번 발을 담근 관계는 좀처럼 끊어내기 어려웠죠. 어쩌면 그 뿌리 깊은 정이라는 감정 자체가 우리 세대에게는 하나의 숙명처럼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이유도 모른 채 혹은 그저 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뜬금없는 부탁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 만에 연락 와서는 아들 결혼식 축의금을 거액으로 부탁하거나 손주 취업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옛 동료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비나 생활비를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먼 친척도 있었죠. 옛날에 내가 이랬잖아, 우리가 남이냐 하는 말에
나는 또 한숨을 쉬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라는 생각,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하는 미련. 그렇게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알게 모르게 불필요한 곳에 흘러나갔습니다. 어렵게 잡아둔 병원 진료는 또다시 미뤄졌고 모처럼 여유롭게 보내려던 나만의 휴식은 늘 남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지만 매정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정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끝없는 요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때로는 그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멀리 사는 자식의 이사를 기어이 도와주러 갔다가 허리를 다쳐 한동안 고생하거나 어렵게 모은 퇴직금까지 끌어다 어려운 형제를 도왔다가 정작 내 노후가 불안해진 경우도 허다합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형제끼리 돕는 게 정이다라는 말 속에서 나는 나의 지친 어깨를 애써 숨겼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과 가족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책임감에 나는 또다시 그래, 내가 해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에게 정을 다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미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정이 나를 점점 더 깊은 피로 속으로,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 속으로 끌어내리는 줄도 모르고 나는 그저 감당하고 또 감당했습니다. 돌아보면 나의 행복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때로는 오랜 인연이라는 허울 속에 나를 함부로 대하는 관계도 있었습니다. 젊은 날 함께 고생했던 친구가 사업이 어렵다며 자꾸 돈을 빌려가거나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와 남 탓만 일삼는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남은 마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것 같았죠. 그들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나의 에너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겠나 하는 생각에, 혹은 그래도 옛정을 생각하면 하는 마음에 그런 관계들을 쉽사리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이어진 불필요한 부탁과 요구, 감정적 소모, 그 모든 것을 정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하다 보니 내 몸과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 갔습니다. 쉴 틈 없는 삶에 지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났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지친 그림자처럼 초점 없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결과지에 나타나는 경고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향해 붉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무기력감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날들. 문득 이런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이제는 나를 좀 쉬게 해줘야 할 때가 아닌가? 남아있는 내 귀한 삶마저 이 정 때문에 망가져야 하는 건가?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나를 구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나를 묶어왔던 이 불필요한 관계와 정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남은 내 삶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하기로. 그것은 평생을 살아오며 내린 결정 중 가장 어렵지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익숙함과 미안함,
그리고 혹시라도 정이 떨어졌다고 손가락질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나를 덮쳤습니다. 상대방의 서운함 섞인 목소리, 때로는 날카로운 비난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라고, 나도 나의 삶이 있다고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굳이 길게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나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동창에게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은 들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을 때 그는 처음엔 황당해하다가 이내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변했구나라는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도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울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섭섭해하시던 어머니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해하시려 노력하셨습니다. 이제껏 다 내가 희생해왔지라며 오히려 제 등을 토닥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용기 있는 한마디는 때로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을 줄이고 감당하기 힘든 부탁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오랜 시간 나를 짓눌렀던 관계들이 하나둘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상상하지 못했던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내 삶에서 텅 비어버린 공간이 생겨났고 그 공간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로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묶여 허우적거리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깊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정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부담 없이 함께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건강한 관계는 나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자 내 삶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의 피로가 사라지고 잃었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정 때문에 묶여 살았던 나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듣는 당신도 혹시 오랜 세월 이어진 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가 있다면 이제라도 과감하게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남은 삶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당신의 지혜로운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더욱 단단하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